자, 요즘에 지금 현대차 신사옥이죠. 소위 말하는 이 GBC 삼성역 앞에 이제 105층으로 초고층 사옥을 짓겠다던 현대차가 요즘 이거를 지어 마라, 이걸 좀 낮춰 마라, 뭐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고민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현대차 GBC에 대한 얘기는 과거 영상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은 좀 더 이해는 쉬우실 거예요. 오늘은 왜 현대차가 이 층수를 낮출까 말까 고민을 하는지, 과거에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시공을 해봤던 건설사 직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모를 만한 내용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현대차 신사옥 국내 최고층 도전에서 제2롯데타워보다, 지금은 롯데타워인데 옛날엔 제2롯데라고 불렀죠. 제2롯데보다 14m 높게 짓는다. 이게 이 사업의 시작이었죠. 이 사업은 이제 2013년으로 돌아갑니다. 2013년도에 현대차가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인수합니다. 그게 이제 삼성동에 있죠. 삼성동에 있는 그 넓고 큰 그 부지를 10조 5천억에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크고 장대한 초고층 건물을 지어 올리겠다. 이게 우리 그룹의 수건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2013년에 땅을 사고 지금 이제 겨우 착공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7년, 8년 걸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정치적인 문제, 뭐 인허가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지지부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롯데타워가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야, 저기보다는 더 높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라고 생각해서 롯데월드타워가 555m거든요. 이게 14m 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105층이 됩니다. 105층. 그 이유가 뭐냐? 뭐 다양한 루머가 있는데 10조 5천억으로 이걸 땅을 샀기 때문에 10조 5천억, 105 이렇게 해서 105층으로 간다라는 설도 있었고, 뭐 고 이정화 여사라고 해서 정몽구 왕 회장님이죠. 왕 회장님의 아내분, 이제 돌아가신 고 이정화 여사님이 뭐 10월 5일생이다 라는 걸로 해서 105층 뭐 이렇게 의미부여를 한 게 아닌가,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층수는 105층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사업이 워낙에 크고 땅도 넓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초고층 건물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주변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교통도 뭐 완전 교통 지옥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사진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현대차 건물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상주 인원이 뭐 몇만 명일 텐데, 거기다 주변에 뭐 관광지까지 돼버리면은 이 유동인구가 장난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각종 뭐 교통 문제부터 뭐 주변에 이제 영향들을 많이 주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현대차가 공공기여금을 내라. 그게 얼마냐? 1조 한 8천억 가까운 돈을 서울시한테 주면 서울시가 그거를 가지고 인프라 개선들을 해서 주변에 안 좋아지는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이 돈을 또 추가로 또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얼마 내니 많이 하다가 확정이 되고 이제 진짜 공사하자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또 한 3, 4년 또 멈춰버립니다. 그거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뭐 또 추진하려다가 또 약간 딜레이 시키고, 또 그 다음에 또 군부대에서 야, 저거 이렇게 초고층 생기면은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있죠? 군공항에 이착륙하는 거에 또 문제가 생기고 레이더에도 문제 생긴다면서 합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시간이 막 질질질질 막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현대차에서는 그룹의 수건 사업인데 이걸 해야 되는데 계속 인허가는 지연되지, 땅값은 10조 5천억 원 냈지, 그리고 은행 이자가 지금 3%만 치면 얼마예요? 1년에 한 3천억 4천억씩 막 이자만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인허가는 뭐 하염없이 늘어지니까 야, 안 되겠다. 이거 하는데 문제 생기는 거 뭐 있어? 저 뭐 군 레이더도 문제고요. 뭐 이거저거 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 야, 다 해결하자. 야, 우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그러면 저기 공군에서 레이더를 하나 사달라던데요. 아, 그래? 얼만데? 뭐 몇백억 하겠죠? 그래? 오케이, 그럼 우리가 사주자 하면서 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해결하고 저거 하나 해결하고 하면서 막 진행을 하죠. 자, 그런데 이걸 왜 그렇게 진행을 했느냐? 이게 정몽구 회장의 수건 사업이에요. 나도 하나 저기에 큰 거 하나 올려가지고 우리 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현대차 그룹을 하나로 합친다. 현대그룹이 우리나라 1등이었잖아요. 압도적으로 큰 그룹이었는데 이게 형제의 난 이런 것 때문에 다 쪼개지고 뭐 IMF 지나가지고 또 막 망하는 곳들도 많고 하면서 사실상 정몽구 회장의 현대차 그룹이 망해가는 것들 챙기고 또 뭐 부도 나서 막 무너진 현대건설도 인수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일으켰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막 다 뿔뿔이 막 흩어져 있었어요. 막 종로에도 가 있고, 뭐 양재동에도 가 있고, 뭐 사옥들이 막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 좋다. 우리도 하나로 합치자 해가지고, 이왕 하는 거 좀 멋있게 크게 지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글로벌 탑5 자동차 기업인데, 좀 멋지게 해서 서울 한복판에 지어가지고, 인재들도 좀 모으고, 확실하게 글로벌 그룹으로 가자라고 생각하고 왕 회장이 추진했던 거라서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부지 매입 6년 만에 2020년 5월에 이제 진짜 첫 삽을 뜨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땅 좀 정리하고 있어요. 이제 땅 정리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막 파야 돼. 파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조금 애매한 거야. 뭐냐? 이 105층이라는 거는 정말 초고층 건물이거든요. 초고층 건물은 기본적으로 공사비도 많이 들고 뭐 시공 자체도 어렵고 비효율적인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층수를 높인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사업적으로는 좀 안 좋은 건물이에요. 근데 대신에 이거를 높게 지으면 또 장점도 있죠. 나머지 공간을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높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홍보 효과도 생기고, 뭐 관광 효과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겨서 장단을 따져야 되는데, 보통은 호황기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넘쳐 흐르고, 우리 회사가 막 돈이 남아돌 때, 뭐 돈이 남아도는 나라들이 이런 걸 좀 해요. 근데 경기가 불황이고 이러면, 이게 같은 돈 들어가는 것 대비 비효율적인 건물이니까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왕 회장의 수건 사업이었으니까 이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회장이 바뀝니다. 정몽구 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바뀌죠. 바뀌고 나서 보니까 거기다 지금 상황도 안 좋죠. 그리고 현대차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 같은 거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 105층 이거 올려가지고 되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현대차 그룹 내부에서. 왜냐면 아니 어차피 땅은 샀으니까 땅은 샀고 한 곳으로 합쳐야 되는 거는 오케이인데 굳이 이걸 105층까지 올려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70층이나 50층으로 가면 어때? 라고 지금 고민을 해본다는 거죠. 왜? 지금 땅은 다 정리하고 실제로 이제 파기 시작해야 되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선 회장이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취임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하면서 미래의 새 장을 열겠다. 그래서 과거를 좀 청산하고 현대차가 한 단계 도약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다양한 얘기들을 했는데 뭐 전기차, 뭐 수소차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뭐 떠다니는 개인용 헬리콥터 같은 드론 같은 거 얘기도 막 했었거든요. UAM 뭐 이런 사업인데 그런 것들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차피 돈은 똑같이 있는 건데 이거를 건물에 쓸까 아니면 신사업에 쓸까 이런 걸 판단하면서 지금 뭔가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로봇 기업들을 막 삽니다. 그래서 1조를 투입해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이거 유튜브에 보면 막 걸어다니는 그런 막 신기한 약간 강아지 같은 개 같은 그런 로봇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그 이족 보행하는 게 막 점프하고 막 이런 거를 보셨을 텐데 그 회사를 또 인수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어떤 M&A를 한다거나 뭐 기술에 투자하거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최근에 뭐 난리 났던 거 애플이 전기차를 만들 건데 이거를 현대차랑 같이 하겠다. 지금 이제 기아차에다가 하는 것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현대는 자체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쪽으로 가고 있으니 현대차 그룹은 기아차도 있으니까 그럼 기아차 쪽으로 이 애플이 좀 같이 하고 현대는 독자 노선을 가는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애플카도 막 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뭔가 그 미래 먹거리를 찾는 쪽으로 막 간단 말이죠.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취임이 이제 100일이 됐는데 이제 100년 대계의 밑그림을 그리겠다. 야,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은 전기차, 수소차, 뭐 미래지향적인 뭐 어떤 그런 하이 테크놀로지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돈 들어갈 게 많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건물은 올려야 되는데 건물 올리려고 펜스 다 쳐가지고 지금 이 굴삭기들 놀고 있는데 얘네들 지금 놀고 있는데 어떻게 파요 말아요? 막 계속 물어보는 거야. 회장님 저희 파요 말아요? 잠깐만 기다려봐. 나 취임 100일이니까. 잠깐만. 내가 이거, 여기다가 지금 한 4조 쓰는 게 맞니? 이거 건물 짓는데 4조 들어가거든? 그럴 거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저거 4개 사잖아. 저거 4개 사는 게 우리한테 더 이득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건물이 큰 게 하나 있으면 또 멋있긴 하겠지? 그렇기도 하죠. 하면서 막 임원들끼리 막 서로 싸워. 아닙니다. 선대 회장님의 105층을 가야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50층짜리 3개 지어도 충분한데. 아니요. 중간 70층짜리 2개 짓는 건 어떨까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 저 좀 고민 좀 해볼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 슬슬 얘기들이 나오는데 문제가 있죠. 뭐냐? 이 인허가라는 거는 현대차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허가는 서울시도 있고 강남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또 설득하는 게 중요해. 자, 강남구 입장에서는 105층짜리가 들어오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뭐 70층짜리 2개, 50층짜리 3개 들어오는 게 좋을까? 당연히 105층짜리 1개가 들어오는 게 좋겠죠. 강남구 자체의 홍보도 있지만 105층이라는 거, 초고층이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관광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상권이나 강남구 개발, 그리고 여기가 이제 더 잘 되기 시작하면은 세금 확보도 더 되잖아요. 주변이 개발되면서 뭐 취득세도 다시 나올 것이고, 뭐 각종 뭐 이제 지방세들이 더 거치니까 강남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105층으로 지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허가를 받아놓고선 왜 지금 와서 딴소리냐 하면서 결사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이제 지방자치제니까 우리 지방을 위해서는 당연히 105층 멋진 걸 지으면 좋죠. 그런데 이제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약간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어차피 비슷하니까 그냥 빨리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러고 있는 것도 있고, 강남구는 절대 안 돼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계속 얘기가 지금 50층짜리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0층짜리로. 그게 무슨 소리냐? 자, 이거 보세요. 원래 105층짜리를 한 개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50층짜리 3개동으로 가자고 하면서 실제로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왜냐면 지금 땅을 파야 되는데, 땅을 판다는 얘기는 그냥 막 팔 수는 없잖아요. 땅 팠다가 야 너무 많이 팠대요, 좀 다시 흙 좀 넣어야 되는데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파기 전에 설계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50층을 올릴 때랑 105층을 올릴 때는 이 기초의 설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땅을 얼마를 팔지도 설계가 정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다 굴삭기들 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교감이 됐거나 최소한 현대차에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정도로 가는 걸로 상당히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설계를 맡은 미국의 SOM이라는 곳에서 105층을 원래 추진하다가 그냥 50층짜리 3개동 대신에 지상에 이 브릿지를 넣어가지고 이게 서로 이렇게 뭐 삼각형이 됐든 아니면 뭐 이렇게 나란히 쓰든지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50층짜리 3개 정도로 가는 건데, 거기에 뭐 일부 뭐 호텔이나 뭐 아니면 뭐 컨벤션 센터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모르겠지만 뭐 조금 넣고 나면은 아마 이 부지에 빡빡하게 들어가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에서의 느낌은 전혀 아닌 거지. 전혀 아니고 그냥 요 정도 높이 건물이 한 3, 4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러니까 뭐 강남구 입장에서는 그냥 뭐 그냥 원래 이 동네는 뭐 40층, 50층짜리들 있었으니까 그냥 뭐 밍밍한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가버리게 되는 거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야 이거 큰 거 하는 거 너무 공사비 많이 드니까 실속을 챙기자라는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여기서 지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제가 좀 그림을 이 그림판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1안과 2안이 있잖아요. 1안과 2안. 근데 요런 정도의 사이즈가 3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3개. 자,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로 하나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축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아니 105층짜리를 하나 짓는 거나 50층짜리 3개 짓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죠?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하중. 자, 이 하중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 건물은 3개로 쪼개지면 하나의 무게가 3개로 나눠지는 거니까 이 바닥이 받는 무게는 작아지죠. 근데 이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105층을 높여버리면 이 면적이 받는 하중이 엄청나게 무거워져요. 그러면 건물이 무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치마가 돼. 이렇게 가라앉아. 땅은 원래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가라앉으면 큰일 나잖아요. 가라앉다가 이게 넘어지면 피사의 사탑이 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가라앉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다가 타일이라고 해서 바닥에 엄청나게 그 강관들을 막 박아 넣습니다. 막 몇십 미터짜리들을 막 박아 넣어요. 이렇게. 막 박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을 땅 속에다가 엄청 박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의 머리 부분을 하나로 콘크리트로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땅 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얘가 뭐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땅 속에 몇십 미터가 그냥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무너지지 않게 뭐 절대. 그러니까 주변은 가라앉을지언정 얘는 그냥 섬처럼 떠 있는 거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개로 해서 105층을 올리려고 하면은 무겁기 때문에 이 기초공사를 많이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 기초공사라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쪼개놓으면 여기에 조금 덜 박아도 돼. 단위 하중이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훨씬 일이 쉬워지는 거죠. 그게 가장 크다. 그러니까 이 공사비 자체가 여기서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 이 초고층 건물은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인데 왜 그러냐면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보통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공간으로 막 자재를 오르락 내리락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층을 막 올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요 엘리베이터가 요 건물마다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이 105층이라는 건물을 짓게 되면은 얘도 요만큼만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근데 문제가 있어. 뭐냐? 요렇게 지어 놓으면은 얘는 50층이니까. 자, 얘는 50이죠. 그런데 얘는 105층이야. 자, 그러면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간. 그럼 얘는 50층까지 갔다가 1층으로 오면 되잖아. 근데 얘는 105층까지 갔다가 와야 돼.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속도가 2배 차이 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100명이 있어. 근데 여기는 500명 정도 있어. 면적으로 쳤을 때. 그러면 100명을 실어 날려야 돼. 50층으로.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5개라고 칩시다. 그럼 500명을 시간을 2배 걸려가지고 실어 나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베이터가 이 정도 개수 가지고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최소한 얘네만큼 엘리베이터가 더 들어가야 돼. 맞죠? 그래도 시간이 2배 걸려요. 105층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엘리베이터를 더 만듭니다. 엘리베이터를 이만큼 더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개수가 층수가 올라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요. 얘가 뭐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간다고 해도 뭐 총알처럼 쏘고 뭐 바로 멈추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층당 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초고층으로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환기나 뭐 전기 시설, 다양한 뭐 위에서 뭐 하수, 상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간들이 더 필요해.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면적 자체가 너무 비효율화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사비까지도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용도 커져요. 그냥 단순히 그냥 건물 짓는 비용 자체도 비싸. 그리고 더 큰 거. 얘는 50층까지만 자재를 올리면 되죠. 근데 얘는 105층까지 자재를 올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크레인이 끌어올리는 속도도 2배 걸릴 거 아니야. 2배, 3배 걸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려고 그러면 밑에서 쏘아 올리는 속도도 더 오래 걸리고 쏘아 올리는 기술 자체도 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고층으로 가면 갈수록 공사비가 한 1.5배 가까이 들어갑니다. 1.5배. 그리고 더 문제가 있어. 뭐냐? 공기. 자,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얘는 50층짜리니까 얘가 시작할 때 얘도 옆에서 같이 지어. 세 개가 같이 지으면 되잖아요. 자, 우리 다 같이 1층 지읍시다. 네. 하고 1층을 지으면 돼. 근데 얘는 어떡하죠? 한 번에 3층씩 못 짓잖아요. 얘도 1층 지어야 돼. 맞죠? 얘 1층 지어야지 그 다음에 2층 짓잖아요. 근데 얘는 2층 짓고 있는데 얘네들은 2 하니까 6층 짓고 있어. 얘네는 6층 지을 동안 나는 2층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도 빠르죠. 그 다음에 층수 자체도 낮으니까 빨리 준공할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지어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빨리 사용을 하면은 그룹사의 이득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돼. 언제까지? 105층 다 지을 때까지. 얘는 50층 지으면 바로 쓸 수 있는데 1번 건물 짓고 여기 입주하면서 2번, 3번 마무리해도 되는데 얘는 다 지을 때까지 안 돼. 물론 뭐 저층부는 쓸 수도 있겠지만 공사가 여러모로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현대차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하면 멋지긴 한데 이게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우리한테 이득이 별로 없다. 그렇다고 땅을 팔 수는 없으니까 그냥 세 개로 쪼개가지고 빨리 지어서 그냥 빨리 쓰자. 이런 현실적인, 실용적인 마인드로 지금 접근한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또 현실적으로 좋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 여기가 50층이잖아요. 이렇게 짓겠죠? 근데 얘가 50이야. 근데 여기 있죠. 여기 무역센터가 있어요. 얘가 아마 55층인가?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미 50층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0층을 지으면 공군 레이더에 방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공군 레이더에 방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 50층짜리가 넘는 애가 있으니까 지금도 공군이 레이더를 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옆에 더 낮은 건물을 지어버리면 그러니까 레이더 민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공군과 굳이 뭐 협의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옆에 여기는 잘렸는데 여기 봉은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래된 절인데 이 봉은사에서 여기가 105층까지 올라가면은 그 창문 유리에 반사되는 햇빛이 너무 강력하다. 아니면 여기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그림자가 많이 진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게 있었는데 우리 50층으로 지을 건데요? 해버리면은 봉은사에서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야. 왜냐면 여기 55층짜리가 이미 있으니까. 아니 여기도 그림자가 지는데 저희만 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해버리면은 할 말이 없어져. 지금 뭐 봉은사 민원이든 뭐 주변 민원이든 그리고 공사 기간도 단축되면 당연히 주변에 민원도 없어지니까 여러모로 현대차는 이게 실용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라고? 강남구가 이제 문제죠. 뭐 송파구까지도 같이 엮이는데 이게 단순히 현대차 4억의 건물 개념이 아니고 이 주변을 다 개발하자는 거였어. 다 개발하자. 자, 1번 영동대로 복합개발. 자, 여기다가 GTX 넣고요, SRT 넣고요, 버스 환승센터 넣고요, 뭐 다 갖다 넣읍시다. 그리고 여기 지상은 다 공원화를 해가지고 코엑스랑 GBC랑 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단군 일의 최대 역사가 될 겁니다. 라고 막 했었는데, 여기가 엄청난 관광지가 될 거예요. 이 105층짜리가 있으니까 했는데, 지금 50층짜리 3개로 짓는다고 하면은, 관광을 생각보다 안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105층으로 쭉 뽑아놓고 주변에 공원화를 하든지, 아니면 뭐 백화점 같은 걸 크게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건물이 3개가 이렇게 떡 차지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공간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그런 사업이 좀 약해지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주변에 있죠. 여기가 기대감이 컸어요. 엄청 기대감이 컸어. 여기를 싹 다 밀어가지고 뭐 좋은 건물들로 바꾸고 뭐 호텔 쭉 넣고 여기 뭐 공원화를 하고 뭐 카페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뭐 삼성동 가로수길, 뭐 삼로수길 뭐 이런 거 만들어야지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약간 강남역에 있는 삼성타운 같이 되는 거야. 삼성타운이 뭐 관광지는 아니죠. 그냥 뭐 4억 정도지 뭐 야 이거 멋있다 하면서 막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여기 관광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갑자기 이거 안 될 것 같죠? 그리고 여기다 이거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기로 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갑시다. 자, 잠실 마이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냐? 이 주경기장 리모델링. 이거 새로 싹 바꿉시다. 이거 88년도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거 리모델링 싹 해서 이쁘장하게 바꾸죠. 야구장을 한강변으로 옮깁시다. 그래가지고 딱 홈런을 치면은 한강 쪽으로 날아갈 수 있게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뭐 야구를 즐길 수 있게 요렇게 하자고 했는데 여기 건너갈 사람이 생각보다 없는 거야. 굳이 여길 건너가야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잖아요. 뭐 주변이 별로 개발 안 됐는데. 자, 그리고 여기 탄천 여기가 버스 뭐 주차장처럼 쓰고 있습니다. 가보면 정말 2021년인데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약간 황량한 곳인데 여기도 이제 다 공원으로 바꿉니다. 공원으로 싹 바꿔가지고 멋지게 여기를 꾸미자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고민이 좀 들죠. 그리고 여기 지금 약간 잘렸는데 여기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강에 수영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 수영장하고 해서 여기 주변을 한강 공원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잠실 마이스와 이 GBC까지 같이 연계돼서 이쪽을 싹 바뀌게 되면은 이 한강 공원들도 좀 멋지게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여기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지금 다들 막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송파구, 강남구는 이게 좀 불만인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플랜을 짜놨는데 그렇게 하자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50층으로 가면 어떡해. 원래대로 가주세요. 근데 현대차에서는 생각이 좀 달라 보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냐?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왜냐면 아까 공공기여금 같은 거는 여전히 내게 될 테니까
이 영동대로 복합 개발하고 잠실 마이스는 진행이 될 겁니다. 되는데 관광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무조건 관광 효과가 떨어질 거냐? 그건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현대차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는 이거 같아. 50층이긴 하지만 꼭 초고층이어야지만 관광을 오는 거냐. 50층짜리도 좀 하이테크 건물로 좀 멋지게 지으면 뭔가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잘 감안해서 지으면 충분히 관광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 50층짜리 세개동으로 만든 다음에 아까 그 브릿지를 넣어가지고 다 이동할 수도 있게 해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UAM이라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예 이 타워 옥상에다가 만들자. 그래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내린 사람들이 거기서 바로 그 헬기를 타서 사실상 개인용 헬기죠. 개인 헬기를 타고 삼성역에 바로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이것도 엄청난 관광 효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디자인도 꼭 초고층이 아니라 뭐 디자인을 좀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색 있는 걸로 해가지고 충분히 관광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50층으로 낮춰서 실용적이기도 하고 비용도 좀 아끼고 그리고 공기도 빨리 해서 빨리 사업을 준공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물밑으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장단은 있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래나 저래나 빨리 공사가 끝나가지고 빨리 여기가 운영이 되고 뭐 사업을 진행하는 게 현대차에게도 좋고 강남구에게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 105층 같이 초고층 짓고 보통은 휘청휘청들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어떤 도시나 어떤 회사들이. 그러니까 뭐 현대차가 뭐 그렇게 나쁜 선택을 한 것 같지는 않고 대신 이게 또 지지부진 될까봐 또 인허가 바꾸고 설계 변경하는데 또 괜히 시간 몇 년 갈까봐 뭐 그 부분이 좀 우려되는 걱정은 된다라는 얘기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